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충남 뉴스에서는 당진 부곡공단의 집안 침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저희 취재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집안 침하 원인으로 지목된 한전의 전력구 공사가 당진시에 개발 허가 없이 진행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당진시는 한전을 고발했습니다. 취재의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 11월 당진시가 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입니다. 한전이 부곡공단 일대 전기 공급 시설을 만들기 위한 전력구 공사를 개발 허가도 받지 않고 진행했다는 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준 이상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 시 시장으로부터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전 전력구 공사의 경우 개발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공사라는 게 당진시의 설명입니다. 해당 사실은 지난해 상반기에 밝혀졌습니다. 행정기관도 몰랐던 사실을 찾아낸 건 집안 침하 피해 업체들. 왜 이 한전 전력구 공사가 이렇게 총체적 부실 공사가 됐는지를 확인하려고 어느 국가기관에서 그거를 허가를 해줬는지를 그거를 알고자 여러 군데 전 수습을 하던 와중에 저희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된 거는 실시설계 인가 자체를 받지 않고 이 공사가 3년여 동안 진행이 된 거다. 그렇다면 허가 결정권이 있는 지자체는 왜 몰랐을까? 허가를 받지 않은 한전의 책임을 떠넘기며 시에서는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희는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불법 사항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원상복 고쳐를 하거나 내지는 위법에 따른 고발 조치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더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서가 들어오기 전까지 저희가 인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는 좀 양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진 경찰서가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한전은 개발 허가 대신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로 구간에 대해서 저희는 도로 점용 허가를 도로법 제27조에 의해서 받았던 사항이고요. 거기 27조항에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 처리된다 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사항입니다. 한전의 전력구 공사가 진행된 기간은 3년. 당진시의 주장대로라면 불법 공사가 진행된 것도 문제지만 지난번 3패장 입주계약 미체결에 이어 공사 허가 누락까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책임지는 당진시도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 지난해 홍성에서는 산업 폐기물 처리장 건립이 추진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바 있죠. 성면 검출 논란까지 일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됐는데요. 그런데 최근 해당 업체가 사업을 재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성면이 논란입니다. 보도에 한범호 기자입니다. 홍성 오두리의 3폐장 건립이 본격 추진된 건 지난해.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축구장 10개 면적에 달하는 시설에 산업 폐기물을 매립하겠다며 행정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겁니다. 각종 오염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 일대가 자연성면 발생 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 수위를 높였고 이후 업체는 사업을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련 기관에 사업 신청서와 환경영향평가서가 다시 제출됐습니다. 6개월 만에 사업이 재개된 겁니다.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다시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논란의 중심은 성면입니다. 업체가 실시한 지질조사 결과 안반에선 성면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는데 주민대책위는 이 조사 자체가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저희는 일단 성면 조사에서 성면이 불검출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업체 자신들이 지질조사 때 채취한 그런 암석 시료를 자기들이 임의로 선정해서 그런 성면관리센터에 보냈거든요. 이거는 좀 객관적이지 못한 거고. 해당 부지의 토양의 경우 같은 조사에서 법적 기준치 이하의 성면이 검출됐는데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의문을 제기합니다. 소량이라고 미량이라고 해도 어쨌든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는 이제 신청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저희도 검토를 좀 하고 있어요. 업체 측은 환경부 매뉴얼에 따라 성면 조사를 실시한 만큼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면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시 조사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홍성군은 환경영향평가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금강역 환경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이고요. 협의 중인 거 결과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도 반영을 하고 저희 이제 사업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주민대책위는 홍성군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성면 재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상황. 성면 검출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면서 끝난 줄 알았던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해해를 맞아 송아지 경매장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각 가정에서 소고기 수요가 늘면서 거래가 활발하다고 하는데요. 한우 농가들도 올해는 말 그대로 소해해가 되길 바라면서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경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충남 예산에 있는 송아지 경매장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소 울음소리로 활기가 넘칩니다. 시장에 나온 송아지는 300여 마리. 농민들은 원하는 가격에 좋은 소를 고르기 위해 꼼꼼하게 살펴보며 눈치 싸움에 들어갑니다. 경매가 시작되자 곳곳에서 가격 버튼을 누르는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29번 면세에게 39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치열한 입찰 전쟁에 소를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희비가 엇갈립니다. 9개월짜리 황송아지 3마리가 잡거든요. 근데 예상으로 한 550만 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거 안 나올 것 같다. 소가 많이 나오고 장사 소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 500만 원 선은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12월 전국 한우 산지 가격은 1kg에 평균 19,000원대로 전달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축산 농민들은 코로나19가 기세를 떨쳤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다른 업종에 비해 타격이 덜했다고 말합니다. 식당 판매량은 줄었지만 가정에서 육류 소비가 늘어난 덕분에 산지 가격 변동이 크지 않았다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는데 그래도 소금은 그냥 계속 유지는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코로나도 좀 잠시 좀 빨리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 국민들이 빨리 이렇게 그 경기가 회복해서 그 식탁에 좋은 소고기를 많이 잡수셔가지고 소비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날 경매장에서 낙찰된 송아지 최고 가격은 555만 원. 2021년 소해해를 맞아 축산 농가들도 희망차게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13년 전 발생한 태안군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삼성이 1,500억 원을 내놓았지만 조합 내 갈등으로 여전히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허베이조합 태안지부가 대의원을 선출했는데요. 운영 정상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기름 유출 피해민과 어장 복원을 위한 사업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건물 밖까지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허베이조합 태안지부 대의원을 뽑는 투표 현장입니다. 대의원은 기름 유출 피해민을 대신해 발전기금을 어떤 사업에 얼마큼 투입할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역할이 막중한 만큼 투표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태안 5개 읍면에서 치러진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70%로 집계됐습니다. 대의원들이 어민들의 복지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또 그리고 소외된 어촌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그 시설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좀 적극적으로 마음을 두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안과 서산, 서천, 당진 이렇게 4개 지역으로 구성된 허베이조합의 총 대의원 수는 100명. 이 중 절반이 넘는 51명의 태안 지역 대의원이 이날 선출됐습니다. 다른 지역은 일찌감치 대의원 선출을 마친 상태였지만 유독 태안만 읍면별 대의원 정수 배분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던 상황. 이 때문에 태안 지역 몫인 기금 1,500억 원은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한 채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컸던 만큼 지역사회는 대의원 선출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아직까지
협의조합 정상화를 못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1월 달에는 이제 이사라든지 또 기타 임원 선출을 해서 앞으로 정상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확신을 하고요. 허베이 조합은 다음 달 설 명절 전에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 구성도 매듭 지을 예정. 이후 PM인과 어장복원 등을 위한 세부 사업 계획을 세워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대안, 서산, 당진, 서천 4개 지부는 따로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발굴해서 PM인들을 위한 조합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조합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직 조합은 PM인들을 위해서 일을 해 나가고 쓸 계획입니다. 설립 6년 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된 허베이 조합. 지역발전기금을 기름 유출로 인한 상처 치유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재보궐선거가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충남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빈자리가 된 예산군 의원 라선거구에서 재선거가 있는데요. 앞으로 주요 선거 일정과 주의해야 할 점을 정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 4월 7일 충남도 내 유일하게 예산군 의원 라선거구에서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미래통합당 소속이었던 유영배 전 의원은 이장들에게 벌꿀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5월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군 덕산면과 봉산면, 고덕면, 신안면 주민들은 지역 기초의원을 다시 뽑아야 합니다. 현재 예산군 의회는 전체 11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5석, 더불어민주당이 5석으로 의석수가 같습니다. 때문에 이번 재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과반수 정당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은 오는 24일부터이며 후보자 등록은 3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5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4월 6일까지입니다. 지난달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운동 규제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선거운동에 제한이 없는 사람이라면 전화로 직접 통화를 하거나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말로 하는 방식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항상 가능해졌습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입후보 예정자도 선거운동을 위해서 자신의 명함을 직접 나눠줄 수 있게 됐습니다. 선거운동 기간과 방식에 상관없이 금품이나 음식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기존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지 않으면서 이 투표에 참여하고자 위장 전입하는 행위나 선거와 관련해서 금품 음식물을 주고받는 행위, 또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 좀 잘 아셔야 하겠습니다.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예산군 의원 라선거구 재선거. 선거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선관위에 신고할 경우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5,95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현재 충남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과 지식서비스 산업, 화장품 뷰티 산업 분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입니다. 분야별 지원 금액은 창업지원금 400억 원을 비롯해 경쟁력 강화자금 500억 원, 기업 회생자금 100억 원 등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등이 발급한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충남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충남도 내 청년 인구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가 발표한 2020 충청남도 청년 통계 자료를 보면 2019년 11월 기준 도내 만 15세에서 39세 청년 인구는 70만 6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32.3%를 차지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72만 명에서 이듬해 71만여 명으로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전입한 청년 인구는 12만 3천여 명, 전출한 청년 인구는 12만 8천여 명으로 4,700명이 넘는 인구가 순유출됐습니다. 충남 지역 농촌 인구 고령화가 해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 농촌 인구 가운데 65살 이상이 차지하는 고령화 비율은 51%가 넘는데요.
지난 2010년 33.9%에서 지난 2015년 41.5%로 증가하는 등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20세에서 39세까지 청년 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3%에서 2015년 10%, 지난해에는 8%까지 감소했습니다. 충남도가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충남형 온종일 돌봄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생 가운데 2만 1,000명의 아동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안과 밖, 도심과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맞춤형 돌봄 정책을 추진해 2023년까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는 16억 6천여만 원을 투입하고 오후 7시까지 돌봄 교실을 연장하는 학교에 교실당 최대 월 15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사업을 진행합니다. 또 상반기 돌봄 사업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가칭 충남형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보다 14.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충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8,900여 건, 전년보다 5% 줄었는데요. 교통사고 사망자는 265명으로 14.2% 감소해 2년 연속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화물차에 의한 사망사고 감소율이 34%로 가장 컸고 65세 이상 고령자 사망사고도 10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반면 어린이 사망사고는 5건으로 전년보다 1건 늘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규정속도 하향과 단속장비 추가 설치로 사망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말연시 소방특별 경계근무 기간 중 충남 소방 출동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24건의 화재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구급 출동은 1,100여 건, 구조 출동은 200여 건으로 각각 18%, 16% 감소했습니다. 구급 출동 중에서는 질병 관련이 6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 부상과 교통사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구조 출동은 교통사고와 동물 포획, 잠금장치 개방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충남의 민간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은 19,400여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14 등이 지난 12월 한 달 동안 민간 건설사의 분양 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국의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은 39만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대구와 부산, 충남, 대전 순으로 공급이 많았습니다. 월별 분양 시기는 코로나 이슈 등으로 성수기와 비수기의 구분 없이 결정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벼 품종 백옥향을 지역 특화쌀로 육성합니다. 기술원은 올해 서산 등 7개 지역에서 시험한 결과 잦은 태풍과 긴 장마에도 백옥향이 안정적인 수량과 품질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옥향은 쌀알이 굵고 윤기와 찰기가 우수하며 누룽지 향이 강한 게 특징입니다. 내년에는 서산과 서천 지역을 중심으로 약 200헥타르 면적에서 재배되는데요. 기술원은 백옥향 품종 등록이 완료되면 도내에서만 재배하도록 하고 충남 대표 쌀 브랜드로 키워 가격 경쟁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당진시와 송산 2 일반산업단지 산업폐기물 처리장 건설업체가 지난달 31일 산폐장 조성 관련 입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진시는 법률 검토 결과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한 사업권 회수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대신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등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폐기물 매립장 높이를 기존 지상 18m에서 15m로 3m 축소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9월 당진시와 송산 산폐장 건설업체가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당진시는 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각하된 바 있습니다. 송산 산폐장 규모는 19만 700제곱미터로 산업 폐기물 매립 기간은 13년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